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부자들이 생각하는 파이는 어떤 걸까요? 파이는 결국 느리지만 하나씩 갇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의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파이를 조용하게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이코인에 지금 어떤 소식이 있는지 정기 영상 한번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코인 시장의 뉴스를 보면 거의 이번 주는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뭐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내용들인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한국에서 시진핑과 회담 재확인, 중국과 강력한 무역 협정 체결할 것, 그리고 시진핑과 관계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밀복권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일단은 미국에서 계속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편 자오창펑, 비트코인 언젠간 금을 추월할 것이다,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엔 일어날 일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자, 단기 분석, 비트코인 바닥 신호라고 얘기도 하네요. 그래서 365일 평균선을 하회했다, 역사적으로 매수 기회이자 단기 바닥 신호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의미심장하긴 하네요. 그죠? 이런 부분. 자, 다음 보면 비트코인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다 해가지고 뭔가 10월 초에 급락과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으로 작용을 했으나 핵심 지표들은 이미 빠르게 회복 중이다.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코인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회복세, 회복세가 맞을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 이거 볼 때마다 좀 공포감이 들어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비트코인이 11만 770달러, 이더리움이 3,987달러, 솔라나가 190달러, 뭐 등등등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몇이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0.2069, 그래도 생각보다 0.2달러대에서 쉽게 깨지진 않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당장에는. 물론 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0.206 이게 아니라 미래는 뭐 3, 4, 5달러 그리고 10달러, 1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이전부터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수량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숫자가 올라가 있는 거는 오늘 거고 숫자가 내려가 있는 건 전날 겁니다. 지금 비교를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봐도 전날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이번엔 다 올라갔어요. 합계 역시도 1346만 6639로 뭔가 전날은 이랬는데, 전날이 지금 이런데 전날로 보면은 지금 1634만이죠. 굉장히 많은 그 지갑의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 해제 관련해서도 뭐 오늘 기준으로 372만 개라고 돼 있지만 앞으로 아마 락업 해제가 남은 물량은 10월 달에 5,300만 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이 맞아요, 락업 해제에 대한 물량. 그러나 이 락업 해제도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좀 준수한 편이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서 쭉 돼 있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의 물량들을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락업 폐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기준 115만 개 됐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파이네트워크의 팔로우 수는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편 파이의 강점은 단결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파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간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블록체인은 비용 절감을 보장하고 중개자를 없애 커뮤니티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파이의 유틸리티에 대한 중요성인데, 파이의 효용은 무엇일까요? 파이의 효용은 네트워크 다른 구성원들이 파이와 교환하여 제공하는 시간 관심, 상품 및 서비스의 뒷받침이 된다.
공통 통화를 중심으로 관심, 상품 및 서비스를 모으면서 파이 구성원들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은행 기술 대기업 및 기타 중재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파이가 정말 큰 놈이 될 것 같다. 데스크탑 386 컴퓨터 기반 대장 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스마트폰 사용자 기반 대장 코인은 파이코인입니다. 지금 거래소 가격처럼 동전주가 절대 아니라는 의미죠. 모든 지표가 실사용 디지털 화폐로 개발이 되고 있다. 모두들 잘 지키고 늘려서 2030년 전후 큰돈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흥 부자가 많이 탄생할 듯 합니다. 근데 요게 좀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 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백만장자가 많아졌다라고 하죠. 뭔가 이것은 사회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제 빈익빈부익부의 형태라고 보기도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백만장자가 나올 수 있는, 백만장자는 참고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요만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파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2030년에 혹시나 알아요, 100만 달러의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죠?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자들의 생각, 그리고 생각을 좀 더 해보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맨날 되도 않은 유튜버 혼자 보면서 위로하고 10년 뒤에 부자 되겠지 막연한 생각, 공짜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고 있음. 잠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작년 1월부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음. 파이는 그동안 뭘 했을지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맨날 유투더 호, 그 다음 우땡땡, 말도 안 되는 챗 GPT 돌려서 분석하지 말고 파이 적정 가격은 0.15월, 그 아래가 적당함. 채굴비 따지면 0.1 아래가 맞음. 아직 못 깨어난 사람들 저작 카페 많다만 참 해가지고 24년 1월에 부자 아빠 기요사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 금은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24년도 1월이죠. 만약 이분의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금은, 이더리움은 진짜 돈, 정부 화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바른 말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잘난 사람이, 그리고 부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뭘 버는지 그런 분석을 따라하려고 해야지 돈을 벌지, 집구석에서 100만 원이 10억 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시장에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파이코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금은 이런 정도가 좀 더 현명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이코인도 언젠간 저렇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겁니다. 자, 뱅사가 네덜란드 미카 규정을 패스한 사실이 가지는 의의라고 해서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뱅사의 미카 라이센스 획득과 파이코인의 전망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뱅사의 KYB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미카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좋은데, 사실상 이게 엄청나게 지대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그만큼 뭐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한편 유럽 내 파이코인의 합법성 신뢰도 증대에서 나오는데, 온램프를 제공한다면 유럽의 파이코인 이용자들은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기관의 관심 증대에서 파이코인 생태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면은 뱅사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투자 손실 나오는데, 뭐 이건 그냥 손실이나 운영상의 문제에서 나오고, 파이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보면은 뱅사가 미카 라이센스를 통해 규제 환경을 구축했음에도 파이 자체가 미카 컴플라이언트 스테이블 코인처럼 명확한 규제 자산이 아니란 점은 뱅사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파이의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부족이 지속적인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다 해서 실효성 논란이라는 부분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 긍정적 부분에서는 뱅사가 KYB 승인과 미카 라이센스로 인해 파이코인이 100개 이상 국가에서 피아트로 구매가 가능해지며 유럽 시장에서 규제 준수된 거래가 용이해졌다. 그래서 뱅사를 통해 KYC를 완료하면 파이 메인넷 지갑을 즉시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 신호 해가지고 나와 있듯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신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거래 중단 및 불안정성,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지원 문제,
커뮤니티 불신과 하입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뱅사와 미카 라이센스는 파이의 글로벌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파이 네트워크 내부 문제로 실효성이 제한적이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는 게 현재 파이의 위치입니다. 앞으로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파이 코인이 뭔가 좀 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서 발표를 해줘야 그래야 파이 코인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현재 파이 코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래에 정말 얘가 뭐 아니면 도 느낌이며 파이 코인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